안녕하세요, 이파린트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은 정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제 오토바이를 고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베스파 도봉점 강병욱 사장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베스파 도봉이잖아요. 베스파 도봉인데 피아지오도 하는 거잖아요. 귀찮으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베스파 도봉 와서 물어보세요. 끝! 제 오토바이는 GTS 300이고요. 증상은 간헐적인 시동 꺼짐입니다. 주행 중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가 신호를 받고 신호 대기를 하는 중에 갑자기 시동이 꺼진다든지 점점 RPM이 좀 약해지고 공회전 중에 엔진에 힘이 없다는 느낌이 들다가 출발하려고 스로틀을 당기는 순간 시동이 꺼진다든지 이런 증상입니다. 이게 꼭 GTS 300뿐만이 아니라 자행정의 내연기관의 기계들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거기기 때문에 꼭 GTS 300이 아니더라도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리가 엄청나게 힘들겠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차곡차곡 찾아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타시는 오토바이가 이런 비슷한 증상이 있다면 보시면서 하나하나 또 그런 자가정비로 가능하신 부분은 하나하나 잡아가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일단은 그 증상이 계속 일어나는 시점에는 사실 그 영상을 담아 놓은 게 거의 없어 가지고요. 사진은 좀 찍어 놓은 게 있어서 사진하고 설명으로 대부분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처음으로 이제 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 판단하고 수리가 들어간 부분은 에어필터 교체입니다. 거의 대부분 300cc 이하급 스쿠터들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에어필터 교환 주기가 보통 1만 킬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스쿠터 같은 경우에 보통 구동계 교환 주기가 10,000에서 15,000 사이, 이제 기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베스파 같은 경우에는 벨트 교환 주기, 구동계 쪽 벨트 교환 주기가 10,000km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구동계 교환을 하실 때 에어필터도 요때 같이 교환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요거를 갖다가 교환을 그때 당시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구동계 전체는 정비를 했었는데 당시 이제 에어필터가 재고가 없어가지고 교환을 안 하고 그냥 계속 타고 다니던 시기라서 에어필터 쪽이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에어필터를 교환을 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에어필터 상태는 상당히 안 좋죠. 그리고 교환을 하면서 이왕 하는 김에 이제 스로틀 바디를 뜯어서 요 안쪽에도 이제 청소를 하게 됩니다. 스로틀 바디는 보시면은 구조는 간단해요. 이제 흡입압축 폭발벽이 이제 사행정에서 흡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공기하고 연료를 이제 집어넣기 위해서 공기를 이제 받아들이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스로틀 바디가 사실은 전체가 다 닫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닫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한 미세하게 열려 있는데, 이 열려 있는 부분으로 최소한 공회전에 필요한 공기를 이제 제공을 받게 되거든요. 이제 공회전용 이제 통로가 이제 스로틀 바디 쪽에 따로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막히게 되면은 공회전 상태에서의 시동 불량이 조금 일어날 수 있는 요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하는 김에 같이 청소를 해주게 됐습니다. 근데 요거는 GTS 300에만 이제 해당되는 걸 수도 있는데 좀 중요한 부분이라 요 스로틀 바디 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GTS 300 타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GTS 300은 상관이 없어요. HP 엔진은 상관없고요. 커사 엔진, IA 엔진을 가진 이제 GTS 300을 타시는 분들은 좀 도움이 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청소를 하고 운행을 해봤을 때 문제가 개선이 됐냐? 안 됐습니다. 에어필터하고 스로틀 바디 청소만으로 해결이 됐다면 정말 좋았겠는데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2차적으로 이제 다른 부분까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다른 차종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다른 차종들 같은 경우에는 스로틀 바디 쪽에 보시면 이제 에어 센서라고 해서 이게 공기 양을 측정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GTS 300이 아니라 다른 기종을 지금 타시는데 비슷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에어 센서를 조금 청소하는 것도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요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2차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산소 센서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원래 스로틀 바디 청소하고 나서도 진단기를 한번 꽂아보는 게 좋은데 개인이 진단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일단 그냥 산소 센서의 문제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냥 산소 센서를 교체를 하게 됩니다. 사실 주행 중에 약간 그런 증상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연소가 완전히 되지 않아서 에나멜 냄새 같은 게 좀 심하게 나는 경우도 간혹 있었기 때문에 진단기 없이 그냥 단순히 판단했을 때는 이제 산소 센서 쪽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이제 산소 센서를 교체를 하게 됩니다. 산소 센서는 이제 배기 쪽에 붙어 있습니다. 배기가스를 감지하는 센서고요. 쉽게 말해서 그 배기가스 안에 산소량을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산소가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하면은 이제 거기에 맞게끔 연료가 적정하게 분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연료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연료를 더 많이 분사할 수 있도록 이제 ECU 쪽에 신호를 보내주는 거고요. 공기량에 비해서 연료량이 너무 많다 하면은 연료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흡입압축 폭발을 배기를 하게 될 때 그 폭발하면서 터지면서 완전히 연소가 돼야 되는 걸 완전 연소라고 하는데 100% 완전 연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배기가스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가장 적정하게 연소가 될 수 있도록 측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소 센서가 이제 고장이 나게 되면은 공기 양에 따른 적정한 연료 배분을 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연료가 적게 들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연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불안전 요소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노킹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시동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산소 센서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산소 센서를 교체를 하게 됩니다. 이 산소 센서 자체가 이제 그 배기 쪽에 있다 보니까 커버가 없이 이제 엔진 자체가 노출이 되어 있는 기종들 같은 경우에는 눈앞에 바로 산소 센서가 보이지만 보통 커버가 씌워져 있는 오토바이나 지금 베스파 같은 경우에는 모노코크 방식이라서 철판으로 전체가 이제 둘러싸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배기 쪽에 있는 산소 센서를 제거를 하려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리프트가 있어서 올려서 아래쪽에서 보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띄워놓지 않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매니폴더가 고정되어 있는 나사 자체도 보이지도 않아요. 일반 공구도 잘 들어가지 않고 약간 좀 깊은 데다가 꺾여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돌리려면 유니버셜이라는 공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꺾여 있는 상태에서도 회전의 힘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소켓을 연결하고 라쳇을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할 수 있는데 보통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요거 아마 엄청나게 힘드실 거예요. 머플러하고 매니폴더는 모두 제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산소 센서 자체가 토크 값을 떠나서 쉽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산소 센서가 이제 배기 매니폴더 쪽에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그 열 때문에 팽창을 하고 시동을 끄게 되면 이제 수축을 또 하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고열로 인해서 이게 고착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매니폴더에 딱 붙어서 안 떨어집니다. 신품을 받아서 이제 교체를 할 때 보면 고착되지 말라고 그 나사선 자체에 고착 방지 그리스가 이제 발라져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요게 뭐 쉽게 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 이상에는 개인이 교환하기에는 상당히 좀 힘든 부속이라고 보면 되고요. 저도 역시 요거 이제 교환하려고 일부러 이제 4분의 1짜리 유니버셜하고 연장대가 있는 공구까지 이제 구입을 해서 산소 센서 구입하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증상이 더 나빠졌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동이 꺼지는 게 간헐적이 아니라 그냥 계속 꺼집니다. 그래서 진단기를 꽂고 ECU 리셋을 한번 해줘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리셋을 안 시킨다고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크게 사실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뭐래도 판단 미스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더는 안 되겠다. 왜냐면 이제 뭐 점화 프로그램이 갈아붙든지 뭐 여러 가지를 계속 손을 내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또 고쳐지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 되면은 일만 계속 커지는 상태라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진단기를 꽂아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해본 다음에 수리를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 스승님이기도 하시고 제가 근무를 했었던 적도 있었던 곳인데 베스파 도봉점 강병욱 사장님께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접했던 정비사 분들 중에는 가장 신뢰를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고쳐달라고 그냥 전화를 드리게 됩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호태입니다. 어이구, 어떻게 잘 지내? 아유 그냥 그렇게 지내요.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게 어딨어. 저 오토바이 좀 고쳐주세요. 뭔 오토바이 고쳐줘? 제 거요. GTS 300. 아니, 기술을 배웠으면서 그거를 왜 또 고쳐달라고 그래? 이게 지금 제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어요. 와서 그러면은 네. 직접 해. 옛날 감각을 되살려서, 제가 일 없을 때 와가지고 쓱 사부작 해. 그렇게 돼서 베스파 도봉점에 오토바이를 입고를 시키게 됩니다. 입고를 시키고 진단기를 꽂아본 결과 기계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만 이제 발견이 일단 먼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로 했던 건 베스파 GTS 300 같은 경우에는 ECU 쪽으로 들어가는 배선들 자체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경화가 돼서 좀 끊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단선이 되는 게 아니라 살짝 끊어진 상태에서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게 되면서 오토바이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이게 시동이 꺼지는 경우가 또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배선부터 먼저 점검을 하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부분은 배선이 단선이 됐다기보다는 테스트한다고 피복을 저렇게 약간 벗겨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요거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납땜을 하고 테이핑만 이제 가볍게 해줬고, 실제로 단선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배기 쪽과 가장 가까운 쪽에 라인이 이제 아무래도 열을 가장 많이 받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헤드도 있고 머플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쪽 라인에서 조금 문제가 좀 발생을 좀 하는 편인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겉에 쌓여 있는 테이핑을 다 벗겨보고 확인한 결과 단선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시동을 걸어놓고 배선을 막 흔들어 보면 됩니다. 위로 올리거나 아래쪽으로 눌렀을 때 갑자기 시동이 꺼진다든지 노킹을 한다든지 마치 금방 시동이 꺼질 것 같이 하다가 다시 걸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테이프를 풀어서 배선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배선 쪽에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행했던 거는 이제 압수감력을 한번 체크해 보게 됩니다. 압수감력은 한 75 정도로 나왔었는데 시동이 꺼질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약한 거는 사실이라서 어차피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싹 보는 게 좋으니까 헤드 커버를 뜯어서 이제 밸브 간극하고 이런 거를 좀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밸브 간극만 본 건 아니고 디컴프레이션 카운트 웨이트라고 해서 여기 이제 감압, 그러니까 평형추가 이게 하나가 붙어 있는데, 이게 회전을 하면서 로크암 쪽에 많이 눌러지다 보니까 여기 많이 닳아 있는 상태였어요. 로크암하고 캠하고 연결되는, 그러니까 닿는 부위도 조금 상처가 좀 나 있는 편이었고, 이쪽에 평형추 쪽도 캠 쪽하고 연결되는 부위가 많이 닳아가지고 날카롭게 마치 칼날처럼 좀 변해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회전을 하면서 이제 걸리는 듯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회전이 좀 원활하고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조금 갈아내 가지고 조정을 좀 했습니다. 웬만하면은 이런 증상들이 좀 심하게 생긴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교환을 하는 게 좋겠지만, 원체 금액도 이제 비싸고 하다 보니까 살짝 갈아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작업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시동은 잘 걸리게 됩니다. PM도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문제없이 공회전도 정상적으로 잘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데, 시동은 잘 걸리고 공회전도 잘 되는데 스로틀을 당기기만 하면 시동이 꺼져버립니다. 이제 또 새로운 증상이 이제 발생했으니까 요걸 또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작업으로는 일단 점화 플러그가 교환 주기가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점화 플러그부터 먼저 교환을 해주게 됩니다. 점화 플러그도 보시면은 상당히 많은 마모가 되어 있습니다. 신품의 점화 플러그는 끝에 모양이 정면에서 봤을 때 이제 사각형 모양을 띄어야 되는데 삼각형 모양을 이제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교환을 해주고요. 그래도 똑같은 증상이 계속 유지가 돼서 점화 케이블 쪽을 점검을 하게 되는데, 점화 케이블 쪽을 이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점화 코일 쪽 연결 부위가 파손이 됐다는 걸 이제 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점화 코일은 이제 고전압으로 이제 점화 플러그가 엔진의 폭발을 일으킬 수 있도록 강한 전압을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부속인데, 이 점화 코일이 발판 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배터리가 있는 부분 안쪽에, 발판 안쪽에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점화 플러그는 이제 엔진에 직접적으로 붙어 있고, 점화 코일 같은 경우에는 앞쪽 바디 쪽에 이제 붙어 있다 보니까 주행 중에 이제 위아래로 흔들리게 되면 점화 케이블이 점화 코일 연결 부위를 계속 흔들게 됩니다. 이 계속 반복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요게 이제 깨지는데, 점화 코일 연결 부위가 깨지는 증상은 바퀴와 엔진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스쿠터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파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소모품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아요. 교환 주기라는 게 코일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4만 km 가까이 주행을 하고 있지만 점화 코일이 깨지는 증상은 요번에 처음 나타난 거거든요.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마음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요런 증상은 나타날 수 있다는 거는 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점화 코일 쪽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차량 떨림이라든지 엔진의 힘이 좀 약하게 느껴진다든지 시동 꺼짐도 일어날 수 있고요. 매연이 좀 심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파손이 되어 있는 게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점화 코일뿐만 아니라 이제 점화 케이블까지 전부 다 신품으로 해서 교체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시동은 이제 잘 걸리고 공회전도 잘 됩니다. 그리고 스로틀을 당기면은 시동이 꺼지는 증상도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수리가 이제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 테스트 주행을 이제 나가게 됐는데 갑자기 이제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납니다. 노킹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토바이가 가다서다 혼자서 이제 연료 분사가 마치 안 되는 것처럼 노킹이 아주 심하게 일어납니다. 한 2km 정도를 주행을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시 진단기를 꽂아보게 됐고, 진단기에서는 그냥 기계적인 결함이라고만 계속 이제 에러 코드가 이제 뜨게 되고요. 혹시나 해서 인젝터까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인젝터도 정상적으로 분사가 잘 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완전히 또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장님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회사 차량인데 직원분이 이제 출퇴근으로 이제 타고 다니는 같은 연식의 오토바이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정상적인 이슈를 뜯어서 장착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완전히 증상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했습니다. 점원 플러그 교환 주기도 지났었고, 에어필터 교환 주기도 지난 상태에서 압축 압력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코일도 깨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걸 점검을 하면서 문제점은 다 잡았기 때문에 이게 뭐 헛수고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ECU가 좀 문제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많이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ECU가 가격이 워낙에 이제 비싼 부속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좀 멘붕이 오기도 했습니다. ECU 부속 가격이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그렇다고 뭐 오토바이를 뭐 팔거나 뭐 포기하거나 뭐 이럴 수는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은 뭐 부속을 주문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가 이제 추석 직전이었는데, 추석 직전인데 이제서야 편집을 똑바로 되라. 재고가 있는 걸로는 하게 됐는데 추석이 껴있어가지고 이제 배송이 좀 많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거의 보름 가까이 기다려가지고 부속이 왔다고 이제 사장님께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베스파 도봉점으로 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일찍 왔네.
좋음에 이렇게 해서 모든 증상을 이제 다 잡아냈고요. 수리를 마무리하고 지금 뭐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주 잘 타고 있습니다. 시동 꺼짐 증상은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뭐 자가 정비를 하신다면 교환 주기가 지난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하시고 청소 같은 거는 해보시고요. 가격대가 조금 비싼 부속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그냥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정비소에서 이렇게 수리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자가 정비하시는 것보다는 더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영상을 보시고 꼭 같은 기종이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스로틀 바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른 차종들과 조금은 다르게 14년부터 18년씩까지인가 그럴 거예요. 19년씩인가 18년씩인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스로틀 바디하고 ECU하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로틀 바디를 세척하거나 청소를 할 때 케미컬을 직접적으로 분사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닦아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에어 센서가 따로 없고 직접적으로 체크를 하는 아마 센서 같은 게 그 안쪽에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뜯어본다고 해서 이게 보이지는 않는데 케미컬류를 직접 분사를 하는 거는 권장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스로틀 바디 청소하는 게 이제 카부레토 클리너라고 좀 독합니다. 페인트 같은 것도 좀 녹이고 할 정도로 많이 독한 이제 약품이다 보니까 ECU 센서 쪽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직접 분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스로틀 바디하고 ECU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베스파 GTS 300을 타시는 분들은 스로틀 바디 청소를 하실 때는 반드시 직접 분사하지 마시고 혼합 같은 데 이제 클리너를 묻혀서 가볍게 닦아내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정비 영상을 좀 올려봤는데요.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이 12월 30일입니다. 이 영상 이제 마무리 편집하고 올리면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날씨도 많이 춥고 길도 많이 안 좋고 최근에 눈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항상 안다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